184번부터. 네. 자, 오늘 할 게, 지금 너네가 이큰 틀을 계속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노트를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걸 읽어봐야 지금 아마 이 많은 양을 한 큐에 때려 넣기 때문에 날아갈 때도 한 큐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읽어 그냥. 뭐 핸드폰 딴 거 보지 마시고 필기 노트를 계속 읽으세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읽으세요. 자, 이제 수원 지도로 더 나가시죠. 네. 지금 저번에 쌤이 이제 183번까지 숙제를 드리면서 그쵸? 요거 풀어보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치환형을 어떻게 다루면 되겠구나. 뭐 요거는 그 틀이 쓴 거 같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문제들이 막히는 것들은 그것만 진행적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 빼놓고 오늘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41페이지에 나오는 184번부터 나와 있는 게 치환형에서 근의 형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치환을 진행하면 범위의 변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원래 범위가 없던 것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만약에 t로 취한다면 t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까? 네,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2의 x승을 t로 취하면 범위 어떻게 된다? 범위 어떻게 된다? 네? 0보다 크다. 네, 얘는 진수이기 때문에 진수죠. 진수 조건. 알겠습니까? 로그 2x를 t로 취하면 사용과 범위가 어떻게 된다? 네. 얘기하세요. 네. 범위가 어떻게 된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거죠. 네. 얘는 아예는 어떻게 된다? 없다는 보다는 모든 실수, 모든 범위가 나오죠. 알겠죠? 범위가 따로 나오진 않는다. 성이 알겠니? 네. 시간 날 때마다 들려드려야 됩니다. 금방 날아갑니다. 여기서 금방 날아갑니다. 뭐야, 다 날아가. 우리 성태가 왜 이랬어, 진짜. 아무튼, 진짜. 준비가 안 되는 거지. 질문 하나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여기에서, 오늘은 쌤이 왜 치환형 정리할 때 거기 뭐라 썼냐면, 치환 딱 적어놓고 두 개를 다 분리해서 범위가 중요하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범위가 중요하고 근의 형태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형태 변화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가 뭔지를 이제 오늘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죠? 문제를 풀면서 갈게요. 예를 들면 184번부터 가시 184번입니다.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4다. 얘의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라는 질문입니다. 알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이 나오면 근거계수 많이 쓰거든요. 근거계수 관계 기억납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실근을 잡은 거는 그쪽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근거계수 관계는 2차 방정식 때 쓰는 거니까 여기에 적용할 건 아니고 일단 이 모양 자체가 치환형이에요. 풀어야 되는 얘기죠. 치환은 누구 치환하냐면 2의 x승을 t로 치환을 해야죠. t는 양수일 것이고 그죠? 이런 역수 모양도 쓰면 치환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치환을 하면 t 더하기 t분의 1은 4다. 여기까지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양변에 t를 곱하면 t제곱 더하기 1은 4t다 해가지고 넘기면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긴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되겠죠?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근의 공식을 간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x를 구해야 되는데 x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질문을 보면 알파랑 베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를 구하면 돼요. 요 합을. 알겠죠? 그럼 지금 봐봐. 이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쌤이 왜 근각에서 정리 드릴 때 근각에서 사용 시기 1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뭐뭐라 하면 이라고 나오면 근각을 써라 이렇게 정했고요. 두 번째 2번 두 근의 성질 부호라든지 비, 차 이런 게 나오면 근각에서 쓰는 거고요. 세 번째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을 만나면 근각에서 확인, 체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거기다가 다 적어드린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설마 기억나니?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봐봐 얘는 지금 봐봐 2차 방정식인데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근이 필요한 환경이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얘의
두 근을 우리가 가지고 근과 계수를 진행하기 위해 뭔가 접근을 할 건데 중요한 거 봐봐. 요 놈의 근은 알파나 베타예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구하는 x 값인 거죠. 그렇죠? 여긴 지금 x가 없습니다. 이건 t에 대한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의 두 근은 어떻게 되냐면 봐봐. 우리는 지금 2의 x승을 t로 취하기 때문에 x가 알파일 때가 근이고 x가 베타일 때가 근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t의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될 것 같아? 저기 x의 알파를 대입한 2의 알파승이고 2의 베타승이 근이 됩니다.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근의 형태가 바뀐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치환하기 전에 근이 알파랑 베타였으면 원래 이 x에 대한 방정식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건데 이런 식의 치환을 해버리면 얘가 말한 알파랑 베타는 이 x 값이니까 t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근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근은 얘였지만 근의 형태가 바뀌어야 돼 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 라는 얘기인 거죠. 근의 형태 변화겠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한 명칭을 잡았으니 여기서는 근과 계수 관계 쓸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두 분의 합은 설마 뭐지? 공식으로 얘기해 됩니다.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자 그거는 대칭축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2a 분의 b였습니다. 근과 계수 관계 두 분의 합의 공식은요. 아야는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그렇죠. 마이너스 a 분의 b입니다. 서영이 알겠니? 그 다음 두 분의 곱은요? 서영아 기억나? A분의 C. 네, a분의 c죠. 1입니다. 이것을 한 얘기야.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건 알 수 있단 말이야. 알파랑 베타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건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얘가 질문한 게 뭐야 봐봐. 얘 구하. 그지? 쟤는 위에서 나와 밑에서 나와. 쟤는 얘. 물어본 얘니까. 위에서 나와 밑에서 나와. 쟤. 여기서 구할 수 있어? 여기서 구할 수 있어? 예. 위에서 구할 수 있어? 아예 생각해. 위에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뭐죠?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닙니까? AB 아니에요. 진정하세요. 알파 베타입니다. 야 이게 저거 아니야? 답은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중 똑바로 하세요. 자 됐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근의 형태 변화 얘기하겠습니까? 한 번 더 챙겨보면 185번입니다. 한 번 더 체크. 똑같은 유형이야. 185번 보시면요. 185번입니다. 보시죠. A의 2x승 마이너스 2 곱하기 A 제곱에 A의 x승 더하기 1은 0 이렇게 있어요. 요거 이해되겠어요? Dn x Ax 플러스 2승의 A 제곱을 뺀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게 치환은 더하기 편하죠. 얘의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죠? 두 근의 합을 구해라. 그 질문입니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일단 치환형이죠. 마찬가지 A의 x승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t는 뭐 양수일 것인데 치환하면 t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t 더하기 1은 이거 이해되겠어? 그죠? 아니 알겠어? 얘의 두 분은 뭘까? 아니 원래 그냥 알파 베타면 얘의 근은요. A의 알파승 A의 베타승 이렇게 되죠. 요거 이게 얘기하는 소리야. 알겠죠? 이건 x에 대한 방정식 우리가 치환했기 때문에 이 x 자리에 알파 베타 대입하면 근 돼야 되겠지. 그럼 또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이야기니까 근과 계수관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분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 2a 제곱이고요. 두 분의 곱은요? 1이다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나한테 구하라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야. 설마 위에서 구할 수 있겠어? 밑에서 구할 수 있겠어? 알파 위에서? 아이는 생각해. 밑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합치면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 아닙니까? 설마 알겠어? 요거 이해돼?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얘기하세요. 나한테 알파 플러스 베타 물어봤잖아.
그렇지. 여기 있네. 아예 떼놓고 뭐는 거지. 네네네. 그러면요 A의 몇 제곱이 1이죠? 빵승이 빵이가 뭐냐 이렇게. A는 뭔지 모르겠지만 네가 원하는 답이야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의 버전이 로그에도 나와 보이는 얘기야. 뒷얘기는 로그 쪽으로 가보면요. 로그 쪽은 여기 192번을 가고 있는데 191번 가볼게. 191번 보시면요. 191번입니다. 191번 보시면은 자, 그 내용 대변화가 이렇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요. 얘도 뭐 딱 치환형이죠. 로그 3x 제곱 그죠? 제곱 더하기 2 내리겠습니다. 2 로그 3x 그죠?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죠? 이번엔 두 근의 곱을 구해라 이렇게 질문입니다. 오케이? 또 마찬가지야. 이거 치환형이죠. 그리고 사실 뭐 이런 폼의 냄새가 나면 얘 아마 근과 계수 관계로 넘어가는 문제를 할 거야. 근데 얘가 2차 방식이 아니니까 근과 계수 못 쓰는 거지 아직. 알겠죠? 먼저 할 일 1단계로 치환형 문제니까 로그 3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t의 범위는 모든 실수일 것이고요. 치환하면은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얘의 두 근은 사람이 뭘 봐?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또 근각을 쓸 수 있는 거지. 얘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나왔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또 마찬가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은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베타는 a분의 10 마이너스 1 되겠죠. 알겠어요? 나한테 구하라는 건 알파 베타를 구해라 해왔어. 아이는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 위죠 여기가. 여기입니다. 왜? 이게 합치면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될 것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니까. 알파 베타는 3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얼마죠? 9분의 1. 써니 알겠어? 이렇게 다 구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쪽의 문제들은 근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 알겠죠? 근의 형태 바뀌는 그 속에 있는 근과 계수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이나 두 분의 곱을 요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챙겨놓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런 치환형 문제가 형태를 좀 바꿔내면요. 43페이지 같은 문제를 좀 잘 냅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194번 보세요. 194번을 보시면 얘를 만족하는 모든 근의 곱을 구해라 하고 나왔는데 모양이 좀 되게 특이하죠? x의 지수 자리에 로그가 얹어져 있습니다. 그죠? 요런 류. 그 밑에 문제 마찬가지예요. 195번 얘는 부등식 문제긴 하지만 x 또 위에 로그를 얹어놨어. 지수 자리에. 그 밑에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x나 잡아놓고 또 지수 자리에 로그 얹어놨어. 그쵸? 요런 류. 다 똑같이 모양들이 그죠? 요런 류의 문제들은 이런 패턴이야. 봐봐. 선생님은 일단 부등식으로 풀어볼게요. 제일 어려워 보이는 196번을 가볼게요. 196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에 x가 밑으로 잡혀 있고요. 지수 자리에 로그 2분의 1x 마이너스 2가 있고 2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있는데 이런 유의 문제 형태에서 우리가 뭘 캐치해야 되냐면 요 모양에서 이게 봐봐. 자, 우리 식에 대한 또 이 환경을 좀 공부해 보면은 x제곱 이런 거 우리 몇 차식이라고 부르나요? 2차식, 요 2차식이 2x 이런 거 이제 지수식이라고 부릅니다. 로그 2x 이런 걸 로그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x의 로그 x 이거 뭐라 그러냐? 이거는 부르는 이름이 없어요. 왜냐면 다항식으로 보자니 여기도 x가 있고 지수식으로 보자니 여기도 x가 있고 그냥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이름 붙이기 애매한 거야. 그 말은 이거 풀 수가 없어요.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럼 여기도 밑에도 x가 있고 지수도 x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풉니까? 이대로는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양변에 봐봐. 여기 있는 지수를 내려야 돼. 이걸 내리지 않으면 이거 못 풀어. 알겠죠? 이걸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를 들면 봐봐. x의 로그 x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위에 문제처럼 100x가 있는 게 있어요. 쉬운 걸로. 여기 로그 x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양변에 미치신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로그 이렇게. 왜냐면 봐봐.
요식과 요식이 같으면 로그 얘와 로그 얘도 같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우리는 이걸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로그 x의 지수에 얘가 들어있잖아. 그렇지? 로그 법칙상 이 지수는 앞으로 내릴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쪽이 뭐가 되냐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되는 거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로그 x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즉 이런 식의 밑과 지수에 둘 다 x가 있으면요 지수를 내리는 수밖에 없어. 얘를 안 내리면 못 푸니까. 알겠죠? 그걸 내리려면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자 여기 볼게요. 딱 봤어. 지금 보니까 여기에도 밑에도 x, 지수야 x. 이거는 얘를 내리지 않으면 못 풀어. 얘를 내리려면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하는 거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거예요. 오케이? 로그 산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로그 연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로그 계산할 때 뭐부터 체크해야 돼? 진수식합니까? 진수 조건을 따지는 건 뭐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분수식도 중요하지만 로그 연산을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연산이 쉬워지려면 네, 꼭 바로 그대로 얘기해봐. 네, 서영아. 밑, 그죠? 밑이 같아야 연산이 가능해요. 그럼 봐봐. 우리가 얘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얘를 내릴 거란 말이야. 그럼 밑이 얼마의 로그를 취하지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야. 밑이 얼마의 로그를 취하면 좋을까? 밑이 2분의 1이 좋아요. 이유는 얘가 2분의 1을 쓰고 있으니까. 이랬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밑은 2분의 1로 하든가 밑은 2로 하든가. 2도 괜찮아. 왜냐면 로그 2분의 1 x 같은 풀 때 산수 환경을 좀 이쁘게 만들려면 이걸 마이너스 로그 x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상당히 편할 거야. 밑이 더 크니까. 알겠습니까? 자, 쌤은 그냥 밑이 1번 잡은 걸 그대로 밀고 가볼게. 알겠죠? 거기에 따른 환경 변화 좀 볼 필요가 있으니까. 쌤은 얘와 얘를 진수로 잡고 양변에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봐. 밑이 1보다 작은 걸 취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어떻게 될까?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밑이 1보다 작은 걸 뗄 때나 취할 때는 부등을 바뀌어야지. 이 크기가 반대로 될 거니까. 그렇죠? 우리 얘를 풀어야 돼. 오케이? 자, 천천히 풀어볼게요. 봐봐. 자, 얘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얘가 지수니까 내려가면 로그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 x. 요거 이해됐습니까? 그쵸? 작다. 요거 얼마인지 알겠어? 요거 암산 되려나? 암산 도전해봐. 서영 얼마야? 1? i는 얼마야? 4. 그렇죠. 애들 좀 낫네요 지금. 봐봐. 얘가 로그 2분의 1에 아니 서영이 지수로 그냥 헷갈리지. 2분의 1에 4승이야 이거. 요거 이해됐어? 4 내리면 1이잖아. 4입니다. 다 알겠죠? 얘 산수는 4입니다. 이해겠어요? 좀 더 이쁘게 세팅할게요. 알겠죠? 봐봐. 얘를 냅두고 로그 2분의 1 x 마이너스 냅두고 곱하기 요거 분리하면요. 로그 2분의 1 x를 먼저 쓸게요. 로그 2분의 x 쓰고 더하기 4번 할 거야. 요거 이해되겠어? 오케이? 요거 전개하면 치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전개하면 로그 2분의 x 전체적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치환 문제일 거니까 선생님이 로그 2분의 1 x를 t로 치환해서 풀게요. 치환을 먼저 합시다. 이겼죠? 치환해 우리 봐봐. t-2 t 플러스 1 4 넘길게요. 마이너스 1에 보자. 이래서 정리하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여기까지 되면 그죠? 3, 2 위에 마이너스 정리하면요.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됐어요? t의 우리가 마이너스 2와 3 사이가 되겠지. 제가 되겠어. 오케이? 이거 부등식인데 이걸 답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x의 오른 걸어 가야지. t가 뭐였어? 제였잖아.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로그 2분의 1 x는 3보다 작다. 이거 맞죠? 자, 다시 얘를 로그로 바꿔야지. 자, 마이너스 2는요. 로그 2분의 1이 얼마일까? 사람 얼마 것 같아?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얼마야 여기? 2? 자,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은 얼마였어요? 2.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은 4. 아니 4죠 4.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얼마 됐어? 로그 2분의 1 얼마일까? 2분의 3승 써야 될 거 아니야? 8분의 1 이렇게 되죠. 체크 되겠어요? 오케이? 이제 떼야죠. 뗄 때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또 부두고 바뀌어야지. 이해됐어? 답은 8분의 1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다. 이게 정답.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 건 밑에도 x가 있고 지수도 x가 있으면 그대로 풀 수가 없다가 제일 중요한 거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양배 로그를 취해서. 로그를 취한 다음에 지수 내려버려야 돼. 그러면 곱이 될 것이고 우리가 만난 그 치환형의 문제가 만들어지는 할 거 알겠죠? 오케이?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이게 좀 응용되면 200번 같은 문제 나올 수 있어요. 200번 같은 문제인데 아주 생소할 수 있는데 200번 봐봐. 지우겠습니다. 그래 되겠죠? 복습 꼭 해야 됩니다. 복습 안 하면 또 여러분 복습이랑 노트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시간 날 때마다 실시간에 핸드폰 이상한 거 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시간이 없다 우리 알겠죠? 계속 읽어보세요. 자, 200번입니다. 잘 봐. x가 3과 80일 사이인데 뭐라 했냐면 y는 x의 4 마이너스 로그 3x 얘의 최대값 최대차수를 노래해놨어. 오케이? 일단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이 모양을 보자마자 아 이거 로그 안 치면 못 구해. 이게 먼저 보여야 돼. 이래겠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로그를 치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뭐 양면에 위치 얼마인 로그를 치할까요? 3. 이유는 얘가 쏘고 있으니까. 위치 같아야 뭘 하지. 알겠죠? 양변에 위치 3이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로그 3의 y는 로그 3의 얘가 되겠죠. 그죠? 정리할게요. 로그 3의 y는 내려오면 로그 3의 x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3의 x 더하기 4 x 돼요. 상관없죠? 로그 됩니까? 지수가 내려와서 곱해진 거야. 그래서 이걸 얘를 먼저 쓰고 얘를 뒤에 쓴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봐봐. 로그 3의 y는 얘인데 자, 우리는 얘가 구하는 최대치수 값은 무슨 값이야? y 값이야? x 값이야? 로그 3의 y 값이야? 로그 3의 y 값. 너 어떻게 생각해? 지금 얘가 질문이 이거잖아. y는 x의 4 마이너스 로그 3x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이게 질문 아니야? 그죠? 얘가 말한 최대 최소는 무슨 값이야? y 값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y 값에 대한 최대 최소를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양의 로그를 취했잖아.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로그 3의 y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결국 얘가 원하는 건 y 값이니까 다시 돌아가주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을 잘 잡고 풀어야 돼. 알겠죠? 내가 어쩔 수 없이 로그를 취한 거야. 왜? 아니면 얘를 구할 수 없으니까. 알겠죠? 근데 이 모양을 보니까 물론 이 값의 정체는 로그 3의 y이긴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어쨌든 봐봐. 얘를 보면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로그 3x의 전체고 더하기 4 곱하기 로그 3x. 요 놈의 우리가 최대 최소는 앞에서 많이 구해봤어. 그죠? 치환형이잖아. 그치? 요거는 하나대로 할게요. 자, 로그 3x를 t로 치환하면 범위가 나와야 되겠죠? x의 범위가 얘입니다. 알겠죠? 3을 넣은 게 t의 최소겠죠? 1부터. 이해됩니까? 81 넣은 게 최대일 거 아니야? 4까지입니다. 이래서 치환을 하면, 잘 봐. 일부러 좌변을 쓸게요. 로그 3의 y는 치환하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입니다. 단 t의 범위는 1부터 4까지. 요거 이해됐어요? 그죠? 오케이? 이해됐어? 일단 얘놈의 최대치수 구할게요. 위로 올라. 꼭지점 t좌표가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b 2분의 그죠? 1부터 4까지니까 1이 여기 있고 t는 1 4는 더 멀리 있겠죠. 일단 얘의 최대와 최소부터 구할게요. 얘의 최대값 t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8이니까 4네요. 최대값 4고요. 최소값 4일 때죠? 4, 4 넣으면 0입니다. 이해겠어요? 자, 요걸 답으로 쓰면 안 된다고. 중심을 잘 잡고 있어요. 왜? 난 어쩔 수 없이 뭐의 최대값 구한 거야? 로그 3의 y의 최대와 로그 3의 y의 최소를 구한 거야.
이 문제는 y의 값을 요구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로그 3의 y가 최대일 때가 4였으니까 이때 y는 얼마인데? 3의 4는 81이겠죠. 이게 원래 제곱이지. 그죠? 로그 3의 y 최소가 0이었으니까 이때 y가 최소겠죠. 3의 빵스 최소는 1이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이 T1을 지내기 때문에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그거에 대한 중심을 잘 잡고 끌고 가야지 되는 그런 문제다. 알겠죠? 이 수원의 1, 2단원은 핵심이 T1이야. T1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네가 정확히 중심을 잘 잡고 원하고자 하는 걸 구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포인트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 수태 공부했던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요. 무한소가 율라 자극값인데 실제로 보이질 않잖아 이게. 3풀이냐 3 마이너스 이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는 영향력이 있단 말이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냐가 그쪽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 이게 뭔가 이제 단원에는 뭔가 핵심 개념이 있을 거니까 알겠죠? 여기는 치환을 했을 때의 환경 변화를 얼마나 잘 처리해내느냐. 요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환경 변화는요. 치환이 생기는 범위. 원래 X가 있었지만 그 범위 바뀌는 그런 거에 대한 변화. 그 다음부터 배웠던 원래 근이 알파가 됐다면 치환을 하면 근도 바뀌어야 되니까. 바뀐 근을 가지고 근과에서 처리하는 그런 것들 알겠죠? 그런 게 이제 기본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라고 해서 46페이지는 오늘 지수방수의 그래프 관련된 이야기로 다뤄갈 것이다. 알겠죠? 자, 얘는 치겠습니다. 얘는 치고요. 지수방수의 그래프 관련된 얘기로 들어가 보시죠. 자, 쌤이 그 지수방수 제일 처음 들어올 때 얘기했지만 지수방수 이제 유형을 다 정리하면 의외로 이제 교과서나 개념서에는 그래프를 먼저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유형을 다 분류해보면은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되는 문제가 거의 뭐 30% 미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뭐 식으로 채취소 구하고 방정식 분수 풀어내고 이렇게 대부분의 문제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써 일부러 뒤로 빼놨는데 지수로 구하면서 이제 그래프로 들어가 보면 자 오늘 이제 크게 두 번째 파트죠. 그래프 관련된 이야기들 페이지장에 또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없는 것도 있다면 추가 필기하면 되는데 자 그래프 할 때 얘기는 지수함수가 이제 y는 a, x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죠? 로그 함수가 y는 로그 ax입니다. 얘 둘이 무슨 관계라 그랬지? 역함수. 쌤 저는 역함수가 뭔지 잘 모릅니다. 몰라도 역함수라는 걸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자주 들을 필요가 있는데 역함수 쌤 저번에 사실 얘기 좀 했어요. 뭐 역함수에 대한 풀이나 뭐 풀이법 이런 건 정리하지 않았지만 역함수가 뭔지 얘기했죠. 쌤아 역함수 뭐라 그랬지? 얘의 역함수 얘라는데 역함수가 뭐야? 아니 역함수가 뭐야? 기억 안 나? x, y를 바꾼 함수. 역함수 쉽게 얘기하면 x를 바꾼 함수. 예를 들면 y는 너네가 역함수 뭐였어? y는 2x 플러스 여기 fx야. 원래 fx는 fx 자리가 y 자리인데 생략한 거니까 이렇게. 뭐 실제로 문제 이렇게 한단 말이야. fx가 a일 때 fx의 이따가 내가 표기는 알려줄게요. 역함수를 구해라 나왔어. 알겠죠? 너네도 구할 수 있어. 역함수는 그냥 x에 바꾼 함수야.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 y 여기 있어. 여기 있죠? y. 그죠? 역함수는 x에 바꿔. x는 2y 플러스. 그죠? 이게 역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수는 y는하고 정리해야 되니까. 이거 y는 정리하면 2y는 x-1 나누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역함수예요. 역함수는 별게 없어요. x를 바꾼 거 알겠죠? 물론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그 유형들이나 풀이법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배울 게 있는데 역함수에 대한 말 자체는 배울 게 별로 없어요. x를 바꾼 함수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거 x를 바꾸면 이 함수 이거 나와. 알겠죠? 요것도 제가 여기 보여줬는데 제 역함수 내가 보여볼게. x는 a, y. 이거 역함수 아니야? 그죠? 근데 함수는 y는하고 정리해야지. 요걸 y는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로그를 만든 거예요. 사실 알겠죠? 정리한 y는 어떻게 돼? 로그 위치 a고요. 진수가 x니까 x. 이 맞잖아. 역함수예요. 알겠습니까? 이 둘이가 역함수 관계라는 건 엄청 많이 건드립니다. 알겠죠? 물론 얘를 건드리는 조금 난이도는 있는 문제에서 건드리긴 하는데 항상 잘 드러나야 돼. 알겠죠? 역함수 관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얘네들을 그리는 걸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리는 게 되게 단순해요. 이게 모든 그래프는 그리는 법이 정해져 있어. 그 그리는 법이라 하면 봐봐. y는 뭐 2x 플러스
우리가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죠? 직선을 뭐 그릴 때는 사실 정두기 찍고 이등이 제일 빠른데, 직선을 구할 때 필요한 거 두 가지 혹시 기억나요? 아니나 기억나니? y절편이라고 난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네. 설마 직선 구할 때 필요한 두 가지. 한 점, 지나는 점과 또 직선에 앞에 있는 이게 뭐야? 기울기. 노트 봐라. 노트 매일 봐야 된다. 야, 기울기가 m이고 숫자가 아까 5고 1,4를 지나는 직선 구하래. 직선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기억나니? y는 5 가로하고 x 마이너스 1 더하기 4. 그죠? 직선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기울기가 필요해야지. 여러분 노트가 어느 정도까지 외워져 있어야 되냐면 기울기를 구하는 상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점이 나와 있을 때 x 증가하는 점은 y의 증가하는 걸 구하죠. x 합차하고 y 합차. 기억나시죠? 두 분 다 제가 따로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x축의 양을 가니까 이런 각이 주어졌을 때 각이 30도, 45도, 60도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30도면은 루트 3분의 1, 45도면 1, 60도면 루트 3. 세 번째, 평행 또는 수직이라는 멘트가 나와 있을 때 평행하다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야. 수직이라는 건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진짜 외우고 가야 돼. 실제로 노트박스 열심히 하시는 분은 다 얘기해요, 실제로. 알겠습니까? 다음에 또 질문해 드리죠. 기울기는 그렇게 구한다. 그런 건데, 직선을 계속 그리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를 그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2차 함수는 그리는 기준이 두 가지야. 첫 번째,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요건 여러분 할 줄 알아. 보통 최대치수 구할 때 이렇게 구하죠. 그죠? 얘를 그리려고 하면 축 따위는 그리지 않고요. 쌤, 이거 아래로 볼록이고요. 꼭지점 x좌표가 2입니다. 잘 그리고 있어. 근데 2차 함수는 질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필요해요. 여기 뭐 3이라고 볼게요. 3이라 치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리면 최고차항이 아래로 볼록 꼭지점 2 요거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지? 보통 최대치수 할 때 많이 풀죠. 근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거든. 2차 함수는 인수분해로 그리는 경우도 꽤 돼. 그 인수분해하면 뭘 기준으로 그리냐? x축과 교점이 1과 3이라는 거야. 최고차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1, 여기가 3이라는 겁니다. 물론 대칭축을 얘기하면 여기 2겠죠. 기준이 이거냐에 따라서 문제는 틀려지는 거야. 문제 지름문을 봐야죠. 최대치수를 요구했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돼요. 쌤,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중에 만나게 되겠죠.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 구등식풀이라든지 아니면 또 나중에 비분 쪽에서 또 필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함수는 두 가지 버전인 거야.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야 2차 함수 그려봐 이렇게 했으면요. 쌤, 꼭지점을 기준으로 갑니까?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갑니까? 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는 거지. 꼭지점은 기준이야? 그러면 축 따위는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x축과 교점이 기준이야? 인수분해서 그리면 돼. x축 그려야지. 그래 교점이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모든 그래프는요. 그리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 2차 함수 두 버전일 거야. 문제 상황을 봐야 돼. 어떤 유형이가 틀리단 말이야. 알겠죠? 일단 여러분 유리함수. 이것 또한 둘 다 정리됐습니다. 유리함수. 유리함수 그려? 여러분 너네 뭘 챙겨야 돼? 두 가지. 유리함수. 두 가지. 아니는 뭐였지? 유리함수는 뭐가 있다? 세 글자. 점근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x는 몇, y는 몇, 점근선이 있죠. 두 번째 한 점. 이쪽 아니면 이쪽 이렇게. 알겠습니까? 노트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노트에 노이로제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읽으세요. 유리함수도 봐봐. 정해져 있단 말이야. 모든 그래프는요. 그리는 체크 포인트가 있어. 그것만 잘 지키면 돼. 그러니까 유리함수 그릴 때 봐봐. 점근선이면 x는 2고요. y는 뭐 1인데 쌤 이쪽에 있습니다. 이것만 충분해. 굳이 얘가 몇 분만 어디서 지나는지 몇 번 일단 필요 없어. 그래프는 항상 그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뭡니까? 지수로그 함수를 그리는 방식이죠. 그죠? 얘는 이제 뭐가 포인트냐? 봐봐. 기준점과 점근선 플러스 증감만 잘 따지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내가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알려드릴게 알겠죠? 자, 요게 지수함수잖아, 그렇죠? 요 지수함수는 그래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값이 다릅니다. 선생님, 밑이 1일 때는요, 그건 없어요. 밑조건 있잖아. 1을 쓰면 안 돼. 밑이 음수인 건 없어요. 밑조건, 알겠습니다. 지수함수 밑조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자, 선생님, 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y는 2의 x승과 y는 2분의 1의 x승을 그려보겠습니다. 알겠죠? 지수함수의 그래프하는 얘기는 아주 쉬워. 알겠죠? 다만 이제 이게 다른 게 엮이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자, 봐봐. 얘 그려볼게요. 얘를 그리면요. 일단 그려볼게요.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y가, 여러분 봐봐. 밑 지수, y가 진수예요. 우리 t로 치할 때 범위가 있잖아. y는 그 범위가 어떻게 돼? 0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y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이게 점근선이야. 그럼 찍어볼게요. 원래 그래프 개형을 제일 처음 배울 때는 점을 찍어서 배우는 거야. 봐봐. x 0 넣어버리면 y 1이지. 0,1을 지날 거야. 그죠? 1 넣어버리면요. 1,2를 지나죠. 2 넣어버리면요. 2,4를 지나죠. 3 넣으면 3,8을 지난다.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요. 마이너스 2,2분의 1을 지납니다. 마이너스 2,4분의 1을 지나요. 마이너스 3,8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 이게 100승 분의 1. 0은 안 돼요. 어쨌든. 0이 거의 가까워지겠죠.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가파르게 올라가요. 알겠습니까? 저 작은 값부터 슉 올라서 가파르게 슉 올라가요. 이 지수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얘는요? 얘는 반대야. x축과 y축인데 얘도 절대 0이 될 수 없어. 0을 넣어볼게요. 0,1을 지나죠. 그죠? 1을 넣으면 1,2분의 1을 지나. 2 넣으면 2,4분의 1을 지나고요. 3 넣으면 8분의 1. 이렇게 작아집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으면요. 2분의 1 마이너스 2죠. 2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요. 4가 돼요. 마이너스 1은 8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요 밑이 얘는 2고 얘가 마이너스 1인데 2에 마이너스 x잖아. 그렇지? 요거 두 개가 y축에 대칭된 형태 그래프야. 요 그래프를 y축에서 딱 시키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런지는 오늘 이따 배울 건데, 알겠죠?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우리가 지수함수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가 뭐냐면, 봐봐. 기준점이, 자 보세요. 기준점은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점근선과 기준점이 나타나죠? 이게 뭐냐면, 밑이 2등가 2분의 1등가 무조건 x에 빵을 넣으면 0,1을 무조건 지나. 모든 지수함수는 0,1을 지난다. 무조건. 알겠습니까? 점근선 무조건 y는 0이다. y는 0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봐. 밑이보다 크면 이미 우리 배웠어. x가 클수록 y가 커지죠. 이거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증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x가 크다는 게 오른쪽 갈수록, 여러분 오른쪽 갈수록 y가 위로 올라가는 소리예요. 증가함수. 지수함수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프는요. 점근선 따라와서 가파르게 슉 올라가. 오케이? 밑이 1보다 작으면 반대가 돼요. 이 점을 지나고 점근선 똑같아. 가파르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만 그리면 끝. 더 이상 그래프에 디테일은 없어요. 이것만 그릴 줄 알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봐봐. 선생님, y는 3의 x는 어떻게 그립니까? 자, 봐. x축, y축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거야. 점근선 어디야? y는 0. 이거 외운 거지, 사실. 기준점 0,1을 지나죠. 그지? 밑이 1보다 크지? 증가함수야. 가파르게. 끝. 선생님, y는 4x는 어떻게 그리죠? 똑같이. 5x는요? 똑같이. 선생님, 얘랑 얘랑 같은 그래프니까 아니지. 아닌데, 이 증가량이 틀릴 거 아니야. 여기다 내가 만약 y는 5의 x선을 그려보면요. 0,1이 똑같이 나는데, 1 내면 5고 2 내면 더 올라가잖아. 그래서 요 밑에서 더 가파르게 여기 지나서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완만함이 다른 거지, 모양은 똑같아요. 그럼 한 개만 그릴 거면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나와. 알겠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그리기 아주 쉬운 게, 로고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수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둘 다 y는 0이란 점근선을 가지고 외워야 돼. 점근선 있어. 밑이 얼마든 간에 x 0은 y가 1이야. 이 기준점이죠. 밑과 상관없이 지나는 점, 알겠죠? 0,1을 지납니다. 0,1을 지납니다. 오케이? 밑보다 크면요? 증가함수 슉 그려.
밑을 잡으면 감소함수. 끝. 이렇게 보낼 줄 알았는데. 더 이상 그래프 필요 없어. 이것만 볼 줄 알았는데. 알겠죠? 자, 로그 함수는 어떠냐? 마찬가지. 로그 함수는요. 마찬가지로 위치보다 클 때와 위치를 잡을 때 그래프 개념이 달라요. 위치보다 클 때는요. 당연히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걸 이미 알고 있잖아. 식에서. 그렇죠? 자, 얘는 특이하게 정의역이 여러분 혹시 정의역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정의역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거기 아마 적혀 있을 텐데 안 적혀서 적으세요. 함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이라는 표현을 써요. 치역. 정의역은 뭐냐면 이런 거야. 쉽게 그림이랑 그래프야. 그림 그릴 x의 범위를 정의역이라고 해요. 이미 여러분들이 정의역이나 멘트를 우리가 인지하지 않았으나 그런 걸 이미 경험해 봤어. 예를 들어 봐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에서 정의역이 2부터 3까지일 때 최대 치수를 구해라. 여러분들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죠?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정의역이라는 건 야 2부터 3까지만 그려. 이 그림 그릴 x의 범위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요만큼만 그려? 라는 범위라겠죠? 치역은 뭐냐면 정의역이 주어지면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야? 치역은 y의 범위입니다. 그림을 그린 후 그림은 그려진 y의 범위를 읽으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내가 이런 거 풀어볼게 봐봐. 정의역이 A일 때 치역을 구해봐? 문제 나온 거야. 알겠죠? 풀어볼게. 오늘 풀 수 있어. 용어가 어서가 뿐인 거지. 풀어볼게. 아래로 올라오죠? 꼭지점 T점 X가 얼마야? 2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라고? 2부터 3까지. 여기에 최대치수 얼마야? 2를 대입한 게 최소죠? 2 넣어버리면요? 4 빼기 8 더하기 5가 1. 그죠? 최대는요? 3 넣어버리면 9 빼기 12 더하기 5니까 2. 됐습니까? 우리가 최대값은 2, 최소값은 1이라 하는데 요 점이 바로 y의 범위죠. 그죠? 치역은 y는 1부터 2까지다. 요 범위가 치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찍은 그래프의 점들이 y의 범위. 흡사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와 치역을 구하는 문제 같은 문제예요. 최대값이 2고 최소가 1이 나오잖아. 그 범위가 치역이고, 알겠죠? 그래서 정의역 치역은 이런 멘트들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용어입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정의역이 x의 범위잖아. x가 무슨 자리야? 진수 자리. 조건이 있죠. 진수 조건 뭐였죠? x는? 진수 조건 x는? x는? 아니 x는 0보다 크다. 설마 알겠니? 기억나죠? 로그는요 음수를 대입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이너스 있는 뭐 됩니까? 대입하면 안 돼. 제 0은 어떻게 됩니까? 대입하면 안 돼. 오케이? 이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봐봐. x축과 y축이 딱 잡히는데 로그 함수 여기만 그리는 거야. 왜? 음수는 대입할 수가 없어. 점이 없어. 아예. 정의되지 않아. 이쪽 마찬가지야. 여기만 그리는 거야. 여기만. 이해됐어요? 그렇다 보니 얘는 점근선을 갖는데요. 이 y축이 점근선. 다시 말하면 x는 0이 점근선. 점근선. 틀리지 않게 있으니까. 얘도 요게 점근선이야. 이 둘이 점근선이야. 이래서 왜 0을 대입할 수 없으니까. 대신 0.000001부터 대입을 안 하니까. 여기는 점이 없을 것이고 그 옆에서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생긴 거야. 알겠어요? 자, 얘도 기준점 있어요. 밑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 x가 1이면 y가 얼마야? 모든 로그의 1은 얼마야? 0이잖아. 1,0을 지납니다. 얘는 항상 1,0을 지나요. 1,0을 지납니다. 자, 그도 그런 것이 얘는 0,1을 지나죠? 그죠? 내가 지수를 구하면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xy가 바뀐 관계. 이 자식이 0,1을 지나면 이 자식은 당연히 뭘 지나겠어? 1,0을 지나겠지. x가 바뀐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 자식이 y는 형이 정근선이면 이 자식은 x형 정근선이겠지. 왜? x가 바뀐 거니까. 이 역함수 항상 따라가는 거 알겠죠? 어쨌든 간에 얘가 이렇게 되고요.
미치고 크면 증가함수인데 얘는 어떻게 하냐? 로그 함수는 되게 증가량이 되게 작아. 가파르게 안 올라가고요. 엄청 천천히 올라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간. 근데 되게 조금씩 올라가요. 오케이? 왜냐면 봐봐. 위에를 넣어드리면 로그 EX가 Y를 칩시다. X의 2를 XY 잡아볼게. X의 2를 넣어버리면 Y가 얼마야? 1. 그죠? X의 16까지 X 늘리잖아? 그제서야 Y는 4밖에 안 돼요. X가 엄청 커져도 X가 만약에 1024까지 커지잖아? 이게 2의 14이거든. Y는 그제서야 10이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되게 천천히. 이해했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감소하는데 마찬가지 이렇게 감소는 되게 작아요. 이런 그래프. 오케이? 지수로 함수는 딱 이렇게만 그릴 줄 알면 돼. 오케이? 더 자세하게 이차 함수처럼 되게 디테일한 그림이 없어. 저렇게만 그리면 돼. 이해되겠어요? 그럼 봐봐.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우면 y는 로그 3x를 그릴 일이 생겼어. 너는 뭐 노트로 보면 되겠지만 이걸 그리는 문제도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가끔 나오잖아? 그럼 그릴 때는요. 봐봐. 점근선 잡으시고 기준점 잡으시고 위치보다 크네? 지금가. 이거면 충분하다. 저 모양 외워야 돼. 오케이? 만약에 y는 로그 2분의 1 x를 만났어. 이걸 그릴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린 사이 벌었어? 이렇게 하면 x축 y축 외우는 정근선 그리시고 x는 0 1,0을 지날 거야. 위치로 잡네? 감소할 거야. 끝. 이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오케이? 지수로그 함수의 새로 배운 사실 그래프 얘기는 이게 다야. 근데 와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되게 다양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쪽이 특히 너네들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 그 고1 때 함수 공부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것만 다 가르치면 그냥 문제 다 풀려요. 이게 되게 수월한데 이제 이 문제들이 이제 뭐라 연동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의 일반론들, 함수의 성질들과 연결됩니다. 문제가 다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이쪽은 되게 쉬워. 이게 다야.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가르칠 게 없어요. 이거 다인데 여기 얘네들이 이제 뭐랑 연동을 시키냐? 아, 이 자식이. 그래서 고1 때 함수에 도대체 뭘 배웠던 거죠?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이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근데 뭘 배우냐면 첫 번째 대입하는 걸 배웁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할 줄 알 거예요. 우리 함수극한 1단계에서 보면 너 대입 많이 하잖아. 대입하고 합성하는 거 또 대입하고 또 대입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입을 좀 수월하게 이제 수투에서 그나마 약간의 공부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고 이 걱정되는 두 번째 이동입니다. 함수 그래프가 직선에 있어. 야 얘를 x축으로 이동하면 그래프는 그림 되는데 식은 이렇게 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오늘 정리할 거고요. 세 번째 역함수 관련된 문제를 던집니다. 이제 역함수 관련된 문제. 아 어려워. 마지막 네 번째 절대값이 개입했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잘 나온 순서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울 거야. 알겠죠? 이런 것들 이제 이따가 쉬었다가 정신 차리고 정리해서 오늘은 요거 정리 대부분이야. 이거 정리해서 문제가 어떻게 연동되는지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잠깐 잠 좀 깨고 파이팅해서 할 게 많습니다. 알겠죠? 뭐 항상 할 게 많지만 할 게 많습니다. 또 가시죠. 자, 바로 시작. 가보겠습니다. 네. 네, 뭐든 뭐 일단은 그 나머지 개별 시간에는 수원 수토 학통 할 거리 다 못 봐야 돼. 학통은 아마 화목으로 처리가 갈 거니까 나머지 모든 그릴 시간에는 수원 수토 위주로 하고 이제 수토 뭐 인강 진원 좀 빼가지고 뭐 이해 안 되는 거나 푸는데 뭐 안 되는 거 이런 거 다 갖고 와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냐? 자, 이제 많은 양을 이제 폭탄 투하해야 되게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요거 다 해야 돼요. 요거 지금 알겠습니까? 우리가 대입은 크게 할 게 없는데 대입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면 하나씩 잡아볼게요. 알겠죠? 이 고1 때 대입을 어떻게 배우냐면 첫 번째 테마가 이제 그렇죠. 번호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대입 이게 고1 때는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 함수는 대입만 잘해도 뭐 반은 풀어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입이 생활화돼 있어야 돼. 대입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뭐 위의적 뭐 이런 거 본다든지 뭐뭐를 지난다. 근데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이런 거야. 이런 것들. 이게 다 뭐냐면 대입함수. 어떤 함수든 간에 fx가 마이너 fx가 2,3을 지날 때
이런 말을 주는 이유는 x에 2 대입하면 y가 3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우리는 지금 그래프니까 지수함수를 봤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에 뭐 y는 뭐 2의 x승이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 점 p가 있다 기억. 오케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점 p를 좌표로 대입을 해야 돼요. 대입할 때 봐봐 x값을 모르잖아. 문자 나야 되겠죠? a, b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얘 위에 점이야, 그렇지? 그러면 문자를 두 개 쓸 게 아니라 x가 a라면 여기 대입해서 y는 2의 a 쓰기. 요게 시작인 거야 이제. 이런 좌표만 딱 나와 있으면 우리가 도형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연산 문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에 점을 만나면 대입부터 하는 게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문제로 여기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a, 4래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보자마자 x가 a일 때 y가 4라는 거네? 대입. 그러면 보자마자 2의 a 승이 4라는 얘기구나. a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겠죠. 이런 식의 대입이 생활화돼야 돼 라는 얘기고 여기에 플러스 필요한 이제 합성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라는 건데 요거는 숙제에서 했으니까 합성이라는 거 f, g, 뭐 2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으면 되죠. 2를 g에 넣고 나온 결과를 f에 넣으라 이런 의미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대입은 딱히 뭐 배울 게 별로 없고요. 풀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다 대입하는 얘기구나라는 게 이제 인지가 돼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게 이제 한 가지 요 얘기고 두 번째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이동. 우리가 고1 때 함수의 이동을 배웁니다. 함수라기보다는 넓게 얘기해서 도형의 이동을 배웁니다. 도형이라는 건 뭐 직선도 있고요. 뭐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원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원에 배웠는데 그거 나중에 나올 때 보면 되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외에 함수도 미치 함수도 있고, 그죠? 뭐 유리 함수도 있고, 지금은 지수로 함수 있겠죠. 그렇죠? 이 모든 함수 및 도형들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평행 이동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대칭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필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 필기 되어 있는지 보고, 안 되어서 필기를 해야 되는데, 되어 있어, 혹시? 평행 이동, 뭐, 대칭 이동 이런 거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나요? 네, 볼게요. 봐봐. 이것도 그래프 관련해서 역함수는 되어 있고 이동은 안 되어 있네요. 역함수 이런 데 있네. 지금 적는 이동은 너는 적어야 된다. 이동이랑 절대값은 필기 절대값 돼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절대값이 있어요. 이동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동에는 평행 이동과 두 번째 대칭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대칭 이동. 이건 필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평행 이동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y는 fx라는 이런 식이 있을 때 fx를 x 필기를 밑으로 정리할게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간단하게만 설명할 겁니다. 잘 보세요. 이 x축으로 평행 이동이란 무슨 말이에요? 예를 이런 거야. 뭐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필기했을 거니까. 여러분 y는 x제곱이라는 게 꼭지점이 0,0인 상태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 맞죠? 그죠? 요거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아래로 벌어진 함수가 이제 yx제곱인데 내가 얘를 x축으로 이해하실게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모든 점을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공개했던 소리예요.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꼭지점이 어디로 가겠어? 0,0이었던 꼭지점이 어디로 가겠어요? 2,1로 가겠죠? 그치?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거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 그냥 본인 이동시키면 돼. 2 갔다 1로 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이렇게 이동했을 때 얘의 이 2차 함수의 함수식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렇게 됩니다. 봐봐. 이 2,1 얘는 0,0인데 봐봐. 0,0을 대입하면 여기 완전적으로 밑에 0이 되고 y가 0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 결과가 2,1에 튀어나오려면요. 식이 이렇게 돼야 돼요. x축으로 2만큼 이동을 하면요. x 자리에 x-2를 대입해야 돼요.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요. y 자리에 y-1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부터 배운 얘기긴 해. 중학교 때 이거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집어넣어버리면요. 얘는 y 자리에 y-, x 자리에 x-2
제곱이 됩니다. 그런가? 여기 있는 2,1을 넣는 환경이 여기 0,1의 환경과 똑같은 거야. 왜? 0을 집어넣으면 제곱하는 0이 되는 거죠. x-2로 만들어야 2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0의 제곱이 만들어질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y는 0 돼야 되고 여기 1 넣으면 0 될 거 아니에요. 이 환경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식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x축으로 2만큼 실제로 x축 플러스 2만큼 넣은 거란 말이야. 식에 집어넣을 때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2를 대입한 환경이 같아지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x축으로 p만큼 이동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x자리에 x-p를 집어넣은 소리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해라 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원래 y자리에 y-q를 집어넣은 소리야. 평행이동은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식이 봐봐. y는 y-q는 fx-p가 되겠죠. 이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쓰면 얘기하고 있지만 함수는 y 는하고 정리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진 않을 거고 왜냐면 이렇게 쓰면 다시 q를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쓸 거야. y는 fx-p 더하기 q 이렇게 쓸 거예요. 선생님 얘는 왜 더하기 q입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q가 넘어온 거야.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바로 정리할 거야. 이해했어? 일단 평행이동이 좀 가볍게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x자리에는 x-p를 y자리는 옆에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봐봐. 지금 우리가 배웠던 y는 만약에 뭐 2의 x승을 x축으로 이번에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해라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자 이걸 바로 쓰는 연습을 할 겁니다. 알겠죠? y에는 y 마이너스 3, x는 x 플러스를 넣은 거지만 y쪽은 넘겨서 바로 쓸 거야. 알겠죠? 뒤에 더하면 돼. 그러면 y는 어떻게 됐어? 2에 x 플러스 1 더하기 3이라는 식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오케이? 얘를 그리는 건 따로 연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너네가 얘를 직접 이렇게 이동하면 돼. 그림 자체를. 자, 봐. 얘를 그려볼게요. 얘를 바로 그리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정말 익숙해지면 바로 그릴 수 있어. 굳이 그릴 필요 없어. 얘를 먼저 그려. 어차피 그래프 그리는 문제 거의 안 나와. 알겠지? 얘를 먼저 그리세요. x축과 y축 있으면. 얘는 보면서 계속 연습해야 돼. y는 0의 정근선 0,1을 지나고 이쪽가 더 증가해. 이렇게 말하면 돼. 정근선, 기준점, 증가, 감소. 오케이? 얘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동을 했으면 이제 생각해봐. 자, x축, y축 있어. 하나씩 움직여. 정근선 x는 y 0이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어. 안 바뀌죠, 얘는. 그렇죠? y축 3만큼 올라갔을 거 아니야. 뭐가 됐겠어? y는 3이 됐겠지. 그렇지? 그러다 보면 이 y축 이동이 정근선이 됨을 알 수 있어. y는 3이 정근선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0,1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3만큼 올라가면 마이너스 1,4가 되겠지. 이해됐어? 얘는 마이너스 1,4를 지날 거야. 요 점 지나겠죠. 그 다음 밑으로 펴니까 증가합니다. 이렇게만 그리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얘를 그릴 거면 얘를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얘 원래 그림을 잡아와서 거기서 직접 이동을 시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뭐 어떤 눈이 필요하냐면 거꾸로 보는 눈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얘를 만날 거니까. 얘를 닦고 얘를 그리래. 얘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얘는요. 기본형이 y는 2의 x승이 어땠다. 그쵸? 얘가 어떻게 이동한 거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그거 볼 줄 알고 적용할 줄 알고 요게 웨이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그 평행 이동을 하는 방식. 이랬어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대칭 이동이라는 대칭. 대칭 이동은 종류가 4종류야. 첫 번째 x축 대칭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y축 대칭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원점 대칭. 이거 이해하기 되게 쉬워요. 원점 대칭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 y는 x라는 직선 대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요거는 이건 P가 되겠지. 자, 요거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x축과 y축 있어요. 요거는 이해하기 쉬우니까 점으로 설명할게. 여기 만약에 뭐 3,1이라는 점이 하나 있으십시다. 이게 제일 이해하기 편한 점이니까. 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얘를 x축에 대칭시키겠습니다. 자, 3,1을 x축에 대칭하면 요걸로 이해하면 돼. 요거는 뭐 외우지 않아도 이해만 좀 하면 바로 보여. 3,1을 x축 대칭하면 몇 콤마 몇이 되겠어? 몇 콤마 몇?
3 콤마 마이너스 이 되겠어요? 오케이? 잠깐만요. 내가 눌렀나? 아 눌렀네. 네, 기회가 있어. 3 콤마 마이너스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네, y의 부호가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x수 대칭하면 원래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돼. 이해됐어? 그럼 y축 대칭은요?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 이리로 갈 거야. 대칭 점은 찍을 수 있겠죠? 데칼코만 탁 찍는 거 알겠습니까? 여기 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콤마 1 누구의 부호 바뀌어? x가 마이너스 3 바뀌어. 원점 대칭은요? 가볼 것 같은데 원 1이 되잖아요. 둘 다 바뀌어. x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y. 이랬어요. 자 그리고 이 y는 x라는 직선이 뭐냐면 왜 우리 기울기 얘기할 때 그 x축을 야를 말하니까 각이 45도인 직선. 이게 자르면 직각이 되면 1대1이잖아. 그치? 요 직선이 yx란 말이야. 기울기 1인 게 yx인데 기울기 1인 게 여기 정 가운데를 딱 자르는 거야 이게 yx가. 왜냐면 얘가 45도 45도일 거니까 45도. 오케이? 얘는 2,2를 지나고 3,3을 지나고 4,4를 지나는 딱 정 가운데 지난 직선이 얘야. 알겠죠? 여기 대칭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3,1 여기 대칭하면 정 1로 갑니다. 그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요거랑 요거랑 합동이 돼요. 그래서 이게 3, 1이잖아 원래 그렇지? 얘가 3, 1 되는 거야. 요 점 답표가 1,3이 돼요. 오케이, 이거 직관으로 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3,1 yx는 이 가운데 직선 대칭해버리면 x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는 x랑 y를 바꿔주면 돼. 이게 y는 x 대칭을 하는 방식이야. 이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요 6가지를 다룰 수 있으면 됩니다. 요 6가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다룰 줄 알아야 되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봐봐. 아까 쌤이 아까 우리가 예시로 그림 그릴 때 y는 2의 x승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간단하게 y는 2분의 1의 x승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y축 대칭이라고 나중에 알게 돼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요 함수를 내가 만약에 y축 대칭을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 x 자리에 뭘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x. 그러면 얘를 y축 대칭하면 y는 2의 마이너스 x가 된단 말이야. 요거 우리가 2분의 1의 x승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y축 대칭 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그림으로도 확인이 되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칭 이동은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서도 그 식에 의한 정리를 할 때 팁으로 여기까지 적어보세요. 봐봐. 팁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방금 했던 y축 대칭은 별로 어려울 게 없는 게 봐봐. y는 또 해볼게. 2x는 있어. 아까 저기서도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x축으로 만약에 이만큼 이동하네. 그러면 이거 쓰기 쉬워. y는 2의 x 마이너스 2잖아. 이거 이제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를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래. 그러면 저 공식을 적용하면 y 마이너스를 돼버리니까 이 y의 모양이 바뀌어버려서 넘겨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y축 이동은 우리가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1을 더한다고 해결합니다. y 마이너스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배운 것도 얘가 문제인 거거든. 이거 y를 건드리잖아. 그럼 예를 들면 y는 2x승을 x축 대칭을 해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답입니다. 근데 함수를 이렇게 안 쓴단 말이야. 또 뭘 해야 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두 번에 거쳐서 뭔가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x축 대칭은요 y의 변화를 주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데다 마이너스 곱해버려 이렇게. 그게 편할 거니까 어차피 두 단계 가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y를 건드린 것들은요 미리 좀 모양을 잡아둘 필요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함수에다가 뒤에 a를 더하는 행위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이렇죠? 이런 행위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y축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fx를 y축 a만 이동해서 라는 거죠. 부호가 바뀌어서 보는 게 아니라 더한 거지. 그러니까 함수 자체를 a만 더해서 위로 올라가 밑으로 내려가야 보면 됩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는 행위 알겠죠? 그게 흡사이제 원래 y의 마이너스 곱하는 똑같은 거니까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냐면 x축 대칭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따로 표시하는지 알겠죠? 원래 x축 대칭은 y 자리에 마이너스 y라고 맞습니다. 다만 함수에서 정리하기는 불편하니까 y로 바꿔놓으면 또다시 y 들어가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y x축 대칭은요 그냥 함수에다 마이너스 곱하는 행위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알아야 돼. a 배 fx 이게 함수 자체에 이렇게 숫자 곱하면요 어떤 변화가 되냐면 요건 선생님이 x거든?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는데 이 상하 고무줄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잘 봐봐 아까 선생님 y는 뭐 x-1, x-2가 있다 치면 요거 그래프는 이제 그 이해되겠죠?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x축과 1, 0과 2, 지나는 이 아래로 볼록이 이런 이차함수가 식이 이렇거든. 여기 이해됐어요? 이 이차함수 그림을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봐봐 함수 구조가 이렇게 변하는 거야. 내가 여기 앞에 3을 곱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모든 함수 값들이 3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 봐봐 여기는 원래 1,0이잖아. 그렇지? 1을 넣으면 0이 되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0인 건 안 바뀌, 이 점은 안 바뀐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요 높이가 만약에 1이었던 위치가 있으면 얘를 3배 했으니까 1은 3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2 같은 경우는 6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함수가 3배 됐으면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냥 이게 0은 그대로 있는데 이 음수랑 양수 높이가 3배만큼 이렇게 증가되는 거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만약에 봐봐 만약에 여기가 3분의 1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0은 안 바뀌겠지만 모든 높이를 3분의 1 줄여버린 거잖아. 그럼 그림이 이게 누르는 효과가 돼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걸 상하 고무줄이라는 표현을 쓴다 선생님. 알겠지? 땡겼다가 줄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A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만약에 Y는 마이너스 2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됐어. 이거를 볼 줄 알아 중요한 거야. 봐봐. 2배 늘려서 뒤집은 거야. x축 대칭이니까. 그럼 봐봐. 2배 늘리면 뭐야?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이렇습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뒤집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모든 함수에 적용되는 기본 논리이기 때문에 함수 일반론이잖아. 기본 논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수로 함수 적용되고 2차 함수 적용되고 1차 마찬가지 다 적용되는 거야. 알겠죠?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림은 직접 그리면 되고요. 식에서의 변화가 중요한 거니까 그림은 직접 우리가 x축 대칭하면 되고 y축 대칭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식에서의 변화는 이거 외워놔야 되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변화와 이런 공식들을 싹 다 외우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이제 이동에 대한 여러분들 숙제야. 다 암기해야 돼.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틀린다 했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어디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됩니다. 역함수 관련된 얘기로 내가 줄라를 외워서 찍었습니다. 자, 세 번째 힘내세요. 세 번째입니다. 역함수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다 고1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1 때부터 열심히 했으면 수월했을 법한 고1 때 얘기입니다. 3번 넘어가죠. 역함수 관련된 이야기. 역함수 요건 필기 돼 있어. 그걸 넘기면 돼 있어. 자, 역함수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 이게 이렇게 있어요. 역함수 존재 조건이 있어. 적혀 있을 거예요. 1대1 대응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 1대1 대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역함수는요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합니다. 혹시 안 적혀서 적어놔야 되는데 역함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야. 여러분들 물어봐야 되겠죠. 1대1 대응이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1대1 대응은 하나의 x에 하나의 y만 대응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주면은 봐봐. 우리 2차 함수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건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대충 보면 몇 개씩 이렇게. 그죠? 얘는 1대1 대응이 아닌 게 y가 4가 된 x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이런 건 1대1 대응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y에 모든 x가 한 개로 대응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대1 대응 함수가 뭐 이런 거 직선 같은 거. 직선으로.
이러면 y가 여기서 한 개잖아 무조건 그죠? 근데 이렇게 굴곡이 나와 있는 그래프 다 아니에요. 이때는 아닙니다. 이런 건 쌤 얘 역함수 없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배운 거 봐.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 이거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1대1 대응이죠. 역함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함수는 얘도 말이 좀 입에 붙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뭐야?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입니다. 라는 게 뭐 1대1 대응 몰라도 애들이 이걸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무슨 관계야? 역함수입니다. 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정도로 붙어있는 말들이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얘도 1대1 대응이 붙어있는 말인 게 좋고요. 알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죠? 그런 건데 또 배울 거니까 그때 또 이해를 하시고 자 역함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 썰 괜찮니? 자 지금 피로도가 갑자기 그걸로 오는데 야 정신력을 버텨야 돼! 봐봐 역함수가 뭐냐면 xy 바꾼 함수잖아. 이게 우리가 함수 이해가 잘 되어 있는 애들은 야 역함수가 xy 바뀐 거야 풀어 그냥 지가 다 풀어. 응. 왜? xy 바꾸면 이렇게 될 거니까 라는 게 이해가 될 거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로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노트에다가 다 적어놨어. xy가 바뀌기 때문에 첫 번째 대입은 이렇게 하면 돼. 두 번째 식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실제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함수 이해가 잘 되는 애들은요 굳이 수익 똑같은 말 또 하고 있으면 이렇게 느껴지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문제마다 대응이 달라야 되는 거고 나중에 함수 이해가 잘 되면 이제 그때 이해할 거야. 아, 뭐 다 똑같은 얘기구나. 지금 잘 이해 안 될 거야. 알겠죠? 첫 번째 뭐냐면 대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일단 이 역함수는요. f의 역함수라는 표현이 있어. 기호가 있어. 얘를 뭐라 쓰냐면 f 역함수 x입니다. 이걸 이제 뭐 이거를 읽을 때는 이제 인버스라고 있는 게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뭐 어려우니까 그냥 f 역함수로 이렇게 되겠죠? f의 역함수는 이렇게 써. 이렇게 마이너스 있으면 함수에 나겠습니까? 이 역함수입니다. 오케이? x를 바꾼 함수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한 거 fx가 만약에 2x 플러스 1일 때 f 역함수를 구해라. 만약에 이게 질문이었다면 아까 전에 보여줬죠? 역함수를 x를 바꾼 거 아니야? y는 2x 플러스 1이니까 역함수 구할게요. x를 바꿔서 x는 2y 플러스 2y는 x 마이너스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을 내렸죠. 여기다 쓰면 되죠. 2분의 x 마이너스 1. 원래 함수에 대한 명칭은 y 대신 쓰는 거니까. 얘 역함수예요. 정답. 이런 게 역함수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런 역함수를 우리가 할 때 세 가지 요소를 구분해놨는데 질문이 다 다를 거니까 대입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함수 박스를 좀 쓸 건데 역함수에 뭔가 대입을 할 때는 이 박스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fx야. f3이 얼마니? 3은 얼마야? 7이죠? 요거를 쓰면 박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야 f란 박스가 있어. 3을 대입하면 7이 나와야 이것도 표현합니다. 이게 좀 함수를 박스로 표현하는 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x를 대입해서 y를 뽑아내는 과정이니까. 그럼 봐. 역함수에 대입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y는 fx는 함수 나와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 x가 바뀐 거니까 우리 원래 x에 대입하면 y로 가잖아. 얘는 y는 fx에서 y에 대입을 하는 거야. y 값을 집어넣어서 y는 fx에서 나오는 뭘 구하는 거겠어? x 값을 구하는 거죠. 왜 역함수가 x가 바뀐 거니까. 예를 들면 fx가 2x 플러스 1입니다. f3은 얼마죠? f3은 7. f 역함수 3은 얼마일까요? 3을 x에 넣는 게 아니라 어디 넣는 거야? y에 넣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y 어디 있어요? 숨어있어. 그치? y가 3일 때 x 얼마냐고? 1. 이해되는 거. 이해됐어요? 물론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f1이 3이라는 결과도 알 수 있어요. 이 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이렇게 하는 거가 있죠. 여기에 예시나 잡아주면은 f 역함수 a가 만약에 b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야? fb가 a다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가끔 선생님들이 풀이할 때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 안 쓰는데 우리는 그냥 대입만 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역함수 대입은 그 역함수에 대입하는 것을 y에 대입한 x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x가 바뀐 대입이다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두 번째, 식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법도 배워야지. 근데 이건 이미 선생님이 몇 번 보여줬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 x, y를 바꾸면 돼 그냥. 알겠죠? 아까 쌤이 이거 x, y 바꿔서 식을 구했을 때 뭐가 나왔냐면 f 역함수 x가
2분의 1x 마이너스 분의 1 이거 역함수식이야. 알겠죠? 그럼 만약에 봐봐. f 역함수 3을 구할 때 역함수식이 없다면 여기에 대입할 때 y 넣어야지. y가 3일 때 x가 1이었잖아. 그렇죠? 역함수식이 있다면 여기 x에 대해서 3을 대입하면 돼요. 이거 역함수를 구해놓은 거니까 3을 넣어버리면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얘 구하자면 역함수를 구할 필요는 없고 이걸 필요할 때 구하는 거예요. 대입할 때는 y에 넣은 x가 구하면 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에서 역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한 겁니다. 봐. 그래프에서 아까 우리가 도형이 이동 배울 때 y는 x 대칭 어떻게 한다고 했죠? y는 x 대칭? xy를 바꾼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y는 x 대칭하는 게 점에 x를 바꾸면 되거든. 우리가 지금 역함수가 뭐라 그랬어? xy를 바꾸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걸 그래프에 적용하면요. y는 x를 그려서 여기에 대칭합니다. 왜? 이거 하는 게 이건지 이미 우리 공부했잖아. 그럼 역함수는 x가 바뀐 거니까 이걸 그려서 대칭시키면 돼.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니까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좀 과하게 하는 y는 fx 얘랑 가정해 볼게요. 여기다가 얘의 역함수를 그려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뭘 그려? y는 x를 그어서 오케이? 이 직선에 흰색을 대칭하면 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y는 역함수 x에 대해서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저렇게 구하는 건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항상 따라오는 그 질문이 있어요. 이런 상태인 거 이해됐죠? 흰색의 역함수 그래프는 빨간색이야. 역함수를 그릴 일 있어. yx를 그려. 가운데 딱 자르면 돼. 정 가운데 싹 자르면 돼. 45도 알겠죠? 대칭시키면 돼. 알겠죠? 근데 질문은 뭐 하냐면 야 y는 fxy y는 f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해봐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럼 봐봐. 흰색이랑 빨간색이 요즘 뭐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게 흰색은 예를 들면 지수함수면 빨간색 로고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얘 둘의 교점을 구하라는 거는 연립하라는 소리야. 요건 이해됐어요? 오케이? 요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y는 2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둘 다 직선이죠? 얘는 기울기 양수니까 올라가는 직선 얘는 음수니까 내려오는 직선 알겠습니까? 만약에 얘의 교점을 구하 뭐 하는 소리야? 두 그래프의 교점 어떻게 구하죠? 혹시 이거 기억나요? fx는 gx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래. 무슨 의미였지? 자, 좀 해보세요. y는 fx를 그리고 y는 gx를 그려서 얘네들의 뭐? 교점 구하는 거 아니야? 기억나?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한 방정식 실근이에요. 방정식의 실근은 둘을 찢어서 각각 그래프를 그린 교점입니다. 같은 말이야. 알겠어?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래. 뭐라는 얘기야? 연립하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연립을 하면 뭐 이거 구할 수 있겠죠? 연립하기 그치? x, y만 나올 거야. 그게 잡혀야. 알겠죠?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연립하는 얘기고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로 두 개를 찢어가지고 생긴 그래프의 교점 구하는 얘기야. 이게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나올 거야. 소원 수트에 계속 나올 거야. 알겠죠? 그런 건데 봐봐. 얘가 지금 나한테 fx나 f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 그러면 흰색과 빨간색 연립하는 얘기인데 이건 못 풀어 사실. 왜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아예 연산 안 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봐봐. 야, 흰색과 빨간색 교점을 딱 보면 이 직선과의 교점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흰색을 노란색 그린 다음에 대칭한 거잖아. 그러면 얘 둘의 교점은 얘랑 교점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알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말하는 건 얘 둘을 연립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해석이 넘어와야 돼.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엄청 많이 하는데 바로 넘어갈 해석이. 그렇죠? 그래서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그 함수와 y는 x나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얘 둘을 연립하는 얘기예요. 얘 둘을. 이해됐습니까? 직선과 연립은 쉬울 거니까. 이해됐어요? 네. 요 이야기가 저기서 말한 이야기 거의 다고요. 알겠죠? 얘기하는 김에 절대값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값이 하면 힘들 것 같고. 여기 이해되죠? 이 잘라서 기억해야 돼. 저번 대입은 별거 없고 알겠죠? 이동은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적용하는 게 무슨 툴인지 말고 지금 너네가 계속 얘기하지만
많은 걸 갖다 떼고 놓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학습하는 포인트는 쌤 이제 이걸 보면 적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를 만드는 목적이야. 이걸 다 외우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죠? 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수업 중에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도 보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노트를 너무 많이 봐서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다 숙지하지 못하지만, 알겠죠? 그래야 내가 질문하면 해봐요. 대답하면 이게 필요한 거고 오늘 배운 이동과 이런 그 역학 관련 얘기 마찬가지 이걸 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게 메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필레가 돼 있을 거니까 그 내용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선생님 풀어줄 문제는 대입이랑 이동만 몇 개 보여드리고 빨리 마칠게요. 시간이 빠듯해집니다. 보시죠. 첫 번째 마지막에는 여기 42페이지예요. 기본 그래프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이동 그래프 그리는 거랑 대입까지, 대입도 빡세긴 하겠다. 일단은 오늘 요 그래프 그리기만 연습하고 일단은 끝내놓고 수요일날 이어서 수요일은 요 내용을 좀 숙지해놓고 조금만 적용해보면 선생님이 수요일을 좀 이제 문제 풀이 하면서 그래프 할 때 문제를 수요일 하루만 더 투자하면 아예 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클린으로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수요일날 선생님이 추가적인 문제 풀이를 하고 오늘은 요 그림 그린 걸 봐드릴게요. 봐봐. 201번입니다. y는 2의 x승이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x축 대칭한 게 fx, y축 대칭한 게 y축 대칭. 이거 연습을 gx. 지수함수도 로그함수 똑같다. 알겠지? 선생님 다 보여주긴 하겠지만 봐봐. 얘를 그려봐라 뭐 이런 건데 그리는 문제가 거의 잘 나오진 않지만 그리려면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가볼게요. 봐봐. 자, 얘를 x축 대칭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요 식 어떻게 돼? x축 대칭하면 함수의 마이너스 5배가 기억하십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됩니다. 자, gx는요 x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라. 2의 마이너스 x 되겠죠. 그죠? 얘는 뭐 간단하게 이제 2분의 1의 x승이니까 이거 기본적인 그래프죠. 그죠? 이걸 그린다면은 항상 그래프는 점근선 y는 0 기본 그래프니까 기준점 0,1 기억나시죠? 위치를 작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그리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자, 얘 그려볼게요. 얘는 봐봐. 요걸 그릴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리 오는 거야. 얘를 그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얘는 뭐 기본형이니까 앞으로 많이 그려보면 됩니다. y는 0이고 0,1을 기준으로 증가함수 되겠죠. 그죠? 얘를 x축 대칭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거지. 알겠죠? 얘를 그린다면 정근선에서 그려야 돼. y는 0. 기준值원래 0,1인데 뒤집어졌어요. 0, 마이너스 1. 그죠? 원래 증가함수인데 대칭하면 감소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뭐 이런 거 그리는 연습 정도만 하시고. 자, 그 다음 쌤이 203번의 문제도 좀 그려볼게요. 203번. 요거 정도 그리는 거 연습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03번에 자, 지우부터 그려볼게요. 다시 보시죠. 여기가 됐으니까 203번 보시면은 y는 3 나눠버리기 바로 3분의 1 3의 x승 마이너스 2 뭐가 되지? 그죠? 자, 얘를 그릴 건데 이런 거 그릴 때는요 어떻게 왔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 자, 얘 잘 봐봐. 여기까지 성이 어떻게 되겠어? 3분의 1 3의 마이너스 x이잖아. y는 3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오케이? 자, 얘를 바로 그리지 않을 겁니다. 자, 한 명씩 해볼게요. 얘는 누가 얼만큼 이동한 거지? 얘는 아니 먼저 해봐. 얘는 y는 미치 얼마야? 아니 미치 3의 x승이라는 함수가 그죠?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온 거야. 설명이 됐어?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보고 이걸 판단해내는 게 중요한 거야. 뭐 얘를 바로 그리는 거 필요 없어 일단 알겠지? 그냥 원래 기본형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했네요 라는 볼 줄 아는 중요한 거지. 그러면 얘를 그려서 이동하면 돼. 쟤를 그려볼게. 원래 그림이 y는 0이고요 0,1에서 증가합니다. 맞아요? 자, 얘를 이제 끌고 올게요. 여기로. 자, x축과 y축 있습니다. 다여서 그리는 거.
하나씩 끌고 한 번에 하지만 정근선부터 x축 1만큼 안 움직여. y축 2만큼 내려갔어. y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꾸 하다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게 y축 정선이야. y축이면 정선 건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준점 0,1이 x축 1로 가서 1,1 됐지. 밑으로 두 번 내려왔어. 1, 마이너스 되겠다. 그치? 1, 마이너스 1 적으시면 증가함수야. 이렇게만 그리면 돼요. 알겠죠?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 정도 해오시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선영이 해볼 거야. 2번 봐봐. 자, y는 2에 항상 내림차선 하세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 더하기 1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잘 봐. 이동을 파악할 때는 잘 봐. y는 2에 x 앞에 계수로 묶어줘야 돼. 항상. 이렇게 봐야 돼. 알겠죠? 이동 잡을 때는 항상 x 앞에서 묶는 거야. 알겠죠? 가봅시다. 자, 선생님 한 단계 내가 해줄게요. 이게 마이너스 튀어나온 거는 네, 저렇게.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이 이동한 거야. 이해되겠어? 선생님 x로 얼마큼? 자, x 자리에 x 마이너스 3이 들어갔잖아. 그렇죠. 3만큼. y축 얼마큼? 1만큼 이동한 거죠. 그럼 얘는 또 누구냐? 얘는 물론 여러분들이 2분의 1 x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알겠죠? 일부러 이동을 잡을게요. y는 2의 x승이 y축 대칭한 거야. 이해했어? 이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형으로 얘를 잡았으면 얘를 y축 대칭하면 얘가 되고요. 이렇게 이동은 제가 되겠죠. 오케이? 이런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그리는 거 그리면 되고요. 그걸 따라서. 그래서 얘부터 그리고 대칭하고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점근선 기준점 잘 챙겨. 알겠죠? 오늘 마지막 문제. 206번을 풀고 못 마치겠습니다. 206번입니다. 206번을 보시면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자, y는 마이너스 3의 x승 플러스 1에 대한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다. 막 이상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그려놔야 이해가 편할 거니까 그림을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1입니다. 자, 봐봐. 대칭 이동을 마지막에 보는 게 나아. 얘는 어떻게 보냐면 봐봐. 두 단계야. y는 마이너스 3의 x승이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y는 3의 x승이 무슨 대칭? y축이야? x축 대칭. 함수에 곱하면 x축 대칭. 이해됐습니까? 요런 단계를 띈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림을 그린 거 볼게요. 자, 얘부터 차근차근 가. 지금 한 문장도 푸는데 오래 돼. 알겠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굳이 쟤를 바로 그리려고 하지 마. y는 0 잡고요. 0,1 이렇게. 됐어요? 자, 움직일 때는 항상 점근선과 기준점을 끌고 다녀. 점근선 y는 0 그대로. 그죠? 이 대칭을 이렇게 해서 0,1이 0, 마이너스가 오겠지. 감소함수가 되겠다.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x축과 y축. 이 그래프가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겠어? 그럼 봐. 점근선 생겨 y는 1. 그죠? 0, 마이너스 1이 0,0이 되겠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알겠죠? 또 보면서 기본에만 몇 개 없으니까. 1번 y는 3의 x승의 그래프를 얘를 x축 대칭하고 y축을 1만큼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가 본 그대로입니다. 1번 참이고요. 2번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잘 봐봐. 정의역이라는 건 그림 그릴 x의 범위. 여기 x의 범위가 전 범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프가 어때? 그래프가 이렇게 쫙 나있잖아. 여기 x의 범위가 실수 전체 맞냐고. 맞잖아. 지수는 어차피 범위가 없어. 알겠죠? 모든 실수 전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알겠죠? 이 참인 거죠. 오케이? 이래서 치역은 그림 그려진 y 범위야. 봐봐. 우리 이거 보고 푸는 거니까. 치역 얼마야? 1보다 아래야 위야? 아래라는 건 y는 1보다 작다라는 거죠.
이건 치역을 구하면 이건 치역은요 y는 1보다 작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3번 틀렸네요, 그죠? 4번 점근선 y는 맞죠? 점근선 y는. 그 다음에 1사분면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1사 안 지나고 원점 지나갔잖아요, 그렇지? 1사분 안 지납니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 그래프 그려서 보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문제는 여기 208번까지만 드릴게요, 근데 아마 이 그래프 파트는 아직까지 풀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할 유형 풀어오시고, 알겠죠? 오늘 배운 유형 잘 챙겨 놓으시고, 다음 시간까지는 이 다음 시간 수요일이야. 너네 그 스키줄 관리 잘했네. 184번부터 184 오늘 복습만 하면 돼. 207번까지다. 208번은 빡셀 거고 207번까지는. 그래프 그린 연습만, 알겠죠? 지수함수만 우리가 또 연습했으니까 뭐 그래프는 다 배웠지만 지수함수 연습했는데 요 문제만 지금 봐봐요. 자, 내일 화요일 수업까지 아시죠? 경험의 수 최선을 다해서 풀어서 양이 너무 많으면 항상 얘기하지만 홀수만 풀어놓은 알겠죠? 이 전범위를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계속 여러 번 엎어야 되니까, 알겠죠? 그리고 수요일까지 오고 풀어오기. 오케이? 요것도 복습이 항상 원점이다. 오케이? 근데 뭐 서영이 내가 중간중간 질문받아 봤을 때 쟤는 복습을 챙겨서 하는 느낌이 드는데 숙제를 못하다가 복습을 해오더라고. 저번에 아이디 보니까 복습을 안 하고 숙제부터 하고 있는데 좋지 않아, 알겠지? 숙제를 못하더라도 쓰임용도 푸는 체크가 다 돼 있어야 돼. 그거를 먼저 풀고 그 다음 숙제를 하고. 그럼 뭐 시간이 정말 없어서 복습만 해야 되겠죠. 그래도 진도를 뺄 수 있어. 나머지는 클린으로 키워할 수 있단 말이야. 복습이 안 돼 있으면 진도를 못 뺀다고. 다 까먹어서 알겠죠? 오케이? 네, 그 숙제가 많으면 홀수 없이 채점 정확히 하시고 주변의 모든 이에게 질문을 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